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가구 투자에 요즘 관심이 많은데요. 다가구, 상가주택, 단독주택과 같은 형태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집합 건물과 단독주택에 대한 차이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집합 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각 부분의 소유권이 분리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합 건물은 독립된 구분 소유권으로 소유주가 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르죠. 아울러 등기부 등본도 건물과 토지가 아닌 대지권이 포함된 건물의 등기부 등본만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다가구, 상가주택, 다중주택 등을 단독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구분된 호실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소유권은 각 호실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들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되는 집합 건물이 아니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대출과 매입, 매도 등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겪어야 하는 과정 중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장 세제 혜택이 큰 것이 비과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가구 수는 많지만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소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주의 안정성, 현금 흐름 및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죠.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한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다가구의 특성상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옥상, 누수 등 각종 시설 관리에 대해서 임대인이 직접 다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도 아파트보다 감가상각이 훨씬 빠르게 되어서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다가구를 보면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약 10억 원이고 현재 2회 유찰되어서 지금 약 4억 9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현황을 보니까 가구 수가 총 1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가구 수랑 현황이랑 다른 것을 보니 아마도 불법 쪼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가구를 취득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출입니다. 다가구는 방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방 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70%에서 방빼기를 한 금액하고 낙찰가의 80에서 85%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표를 보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흥시 정왕동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 금액 2,500만 원씩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시흥시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소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토지 이음을 보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감정가 10억이 있으면 여기에서 70% 마이너스 2,500 곱하기 11 하는 거죠. 총 4억 2,500이 대출이 나오는 것이고요. 낙찰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낙찰가 기준 80%인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4억 2,500하고 4억하고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인 4억이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가구의 방이 5개, 6개가 아니라 19개까지 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빼기를 다 하게 되면 대출 금액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를 낙찰을 받게 되면 신탁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 근저당하고 다르게 감정가의 70% 하고 낙찰가의 80에서 85%중 낮은 금액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탁이 근저당보다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가 10억 곱하기 70%인 7억 하고 낙찰가인 5억에서 곱하기 80%를 하게 되면 4억입니다. 신탁 대출인 경우에는 7억하고 4억 중에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인 4억이 대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 경우에는 신탁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은 4억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근저당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신탁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방 개수가 훨씬 많은 경우라면 일반 근저당으로는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탁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팅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대출을 받아서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다음 순위가 전세, 그 다음이 반전세, 마지막으로 월세로 세팅해야 세입자가 딱딱 맞춰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임차 세팅을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순위인 2억 5천짜리 전세가 2년 후에 먼저 이사를 나가게 되면은 새로운 전세 세입자의 순위가 맨 마지막으로 되기 때문에 원래 전세 보증금인 2억 5천까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 전세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구조인데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질 않으니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도 어렵고 설사 내 돈으로 먼저 반환을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현저하게 낮춰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제 역전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안전하게 다가구 상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뒤에 임차인은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월세로 세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팅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2년 뒤에 임차인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다가구 상가주택을 운영해야 역전세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구 상가주택은 처음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잔금을 치를 때 경락 잔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대출의 상품이 채무 인수가 되는 상품을 선택해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 매도를 할 때 매수인이 소득과 신용이 문제가 없다면 채무를 승계받아서 근저당을 1순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수인이 매수를 할 때 1순위 근저당을 상환하고 후순위로 대출을 받게 되면 7순위 뒤에 있어야 하니까 기존 대출만큼은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매수인의 투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부동산을 매입을 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1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랑 3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랑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매도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상가주택을 투자할 때 투자자로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